안녕하십니까 실리콘2 주주 여러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 여러분들, 지금 실리콘2가 드디어 42,500원의 지금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서 지금 시원하게 거래량도 좀 계속해서 실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실리콘2가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도대체 이제 얼마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수에 대한 포지션 혹시 기회가 있는지, 그리고 매도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실리콘2는 실적을 꼭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적을 보면서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주주분들도 실리콘2 설적 잘 나오는 거 알고 있는데 라고 하시더라도 제가 드리는 설명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제가 연간으로 이제 돌려가지고 재무제표를 말씀을 드리는데 2020년 매출액이 지금 900억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2027년 12월 달에 지금 추정치가 나온 게 1조 7천억입니다. 자, 지금 무려 17배의 매출이 상승을 했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80억이었던 게 지금 3,300억입니다. 엄청난 상승이죠. 거의 지금 40배 이상이 올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2는 사실 주가가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뭐 회사가 딴짓만 하지 않는 이상, 거기에다가 영업이익률 보이시죠? 두 자리 수익률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유보율이 746%에서 갑자기 쭉 늘었다가 갑자기 완전 폭삭 주저앉았죠. 이게 뭐였냐면은 바로 실리콘2의 R&D로 투자를 했던 시기입니다. 공장 건설하고 뭐 이제 영업망 확충하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회사의 유보율이 감소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유보율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이게 정말로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실리콘2는 사실 이미 눌림에 대한 조정이 끝났다라는 부분은 누구나 더 잘 아실 거예요. 여때 싸게 못 사신 분들은 좀 아쉬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주주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는 것도 앞으로 실리콘2는 상승할 구간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영상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먼저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실리콘2는요, 기술적 분석상에서 이미 22년, 23년도에 완전 바닥에 깔렸습니다. 뭐가 깔렸어요? 매집에 대한 거래량이. 지금 요 놈이 저는 실리콘2에서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2가 오히려 2024년부터 지금까지는 거래량이 크게 실리지도 않고 있어요. 왜? 이미 밑바닥에서 매물이 전부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실리콘2는 지금 전혀 걱정하실 게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자, 다만 이 주식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제 가격이라는 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라는 거는 무조건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실리콘2 주주 여러분들한테도 최근에 38,700원일 때 뭐라고 제가 촬영을 했었냐? 그래서 지금 실리콘2는 가장 중요한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지금 실렸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리콘2에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건 바로 수급입니다. 자, 제가 좀 이따가 수급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도 제가 그랬죠. 가장 중요한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했다라는 게 무엇보다도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당시에 이 매물대 차트를 켜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주식은 항상 매물대 구간에서밖에 거래량이 터질 수가 없어요. 이유는 정말 단순해요.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싸움인데, 가격이 오른다라는 건 매수할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매도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구간이 바로 매물대 구간이다라는 거를 저는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쪽에 굉장히 두꺼운 지금 매물대가 깔려 있었죠. 요 매물대 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실렸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주주분들, 여기에 노란색 화살표 보이시죠? 지금 이 노란색 화살표는 매수 타점을 가리킵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식을 하면서 저는 매물대 라인에서 제가 매매를 하다 보니까 그걸 활용을 해서 제가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들게 만든 지표라 제가 공유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도에 대한 타점이 나오면 또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매도가 떴어요, 안 떴어요? 전혀 뜨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미 중요한 요 42,500원의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될 거다.
그리고 월봉상에서 지금 매물대가 하나가 보이시죠? 바로 머리 위에. 지금 딱 현재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매도하실 시기는 아니다라는 거를 저는 다시 한번 더 강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매도하실 분들은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제 전화번호 저장을 해주시고 실리콘2라고 종목명만 저한테 네 글자 이렇게 문자를 한 통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파란색 화살표로 매도에 대한 타점이 뜰 때 제가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량 매도하시는 건 아닙니다. 왜 그래요? 제가 실리콘2 분명히 지금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런데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저는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 요 매도에 대한 포지션 나오면 비중 줄였다가 또다시 노란색 화살표로 매수에 대한 타점이 뜨면은 저는 또 비중을 실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리콘2만큼은 우리가 추세 상승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하나의 파동을 꼭 우리 주주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예시 종목으로 이 파동을 어떻게 공략을 하는 건지 설명드리고 나서 제가 실리콘2 최종 요약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시 채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타점의 신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신선생이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에 이제 2024년부터 제가 이제 채널을 좀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말 이제 0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이라고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솔직히 이런 현대로템 같은 종목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사실 가파르게 상승을 나왔어요. 근데 어떤 부분을 저는 중시 여기냐면은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걸 매매를 하실 때는 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다들 매매를 하실 때 보면은 올랐다가 떨어질 때 본격적으로 물량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파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그냥 오늘 시간을 좀 마련해서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겨우신 분들은 뭐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 저는 결국은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 주주분들도 잘 보시면은 이게 세력들이 있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애들은요. 사실 차트가 굉장히 깔끔해요. 근데 이제 세력들이 없다. 이미 다 팔고 떠나면요. 그냥 파동이고 뭐고 그냥 나락을 가버려요. 근데 이 주식 매매를 하다가 얘가 고점인지 얘가 끝났는지 사실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저는 거래량의 답이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주주분들도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매물대라는 것만 잘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매매를 할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가격이 상승을 할 때요. 절대 아무 곳에서나 정말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어 볼게요. 제가 이거를 화면을 좀 옮겨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근데 막 이런 데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에서만 움직이는 거지 얘가 그래서 파동을 그릴 때 정말 딱딱 맞춰서 움직이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매매를 할 때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수에 대한 타점을 드릴 때는 어디냐면 거래량이 가격이 돌파를 하는 이 매물대 구간을 제가 돌파할 때 계속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터졌었던 가격대까지 보통 눌리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은 주주 여러분들 제가 이 현대로템을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게 얘가 매수하신 입장에서 65,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45,000원까지 떨어졌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시는 줄 아세요? 물타기 하려고. 계속해서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얘가 얼마까지 떨어질 줄 안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계속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근데 주주분들 이거를요 생각을 한 번만 바꿔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어차피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주식을 매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막말로 얘가 10,000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 떨어지는 거 맞출 수 없어요. 이걸 누가 맞추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만 제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수익을 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면은 떨어지는 종목을 촬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주주분들이 원하시는 건 이거 왜 이렇게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가 떨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올라갈 건데 물타기를 하시더라도 여기 거래량이 들어올 때부터 저는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최저점을 잡는다고요?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나?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당시에 제가 이 영상이 1월 31일 날에 촬영했었던 영상이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터진다라고 했어요. 여기 놓치지 말고 집중하라고. 제가 당시에도 뭐라고 했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매수를 망설이시는 분들은요, 마지막 기회는 결국은 6만원의 구간을 돌파를 할 때다. 저는 6만원의 구간을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 거래량이 같이 실릴 거예요. 그때 따라가시는 매매를 안 하시면은 결국 현대로템은 저는 다시 매수할 기회는 없다라고. 제가 당시에도 현대로템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6만 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현대로템을 보시면 진짜 6만 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매물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거래량 터지기 전에 한번 보세요. 매물대 어디 쌓여 있어요, 지금? 여기 6만 원 구간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결국 이 매물대 구간을 우리 주주분들이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매매를 하다가 여기서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저는 그냥 손절해요. 그냥 이걸 왜 기다려요? 이 지겨운 시간을. 어차피 주주분들 어디서 매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주주분들 여기서 다 매수해놓고 올라갈 때 다 매도합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은 따라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주주분들 돈은 주주분들이 버시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정말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나중에 따라 붙는 건 다 이런 고점 구간에서 또 따라 붙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가요. 그러면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 떨어졌다가 올라갔을 때만 집중을 하면은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걸요. 저는 그거를 우리 채널에서 제가 몸소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하고도 계속 수익들을 저는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주분들도 010-4459-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잖아요. 그래서 숫자 7번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우리 주주분들하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나오면은 제가 바로바로 매수가랑 매도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죠? 그런 부분들 편하게 저한테 말씀 주세요.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데 이 파동은 어디서 공략을 해야 돼요? 매물대. 그러니까 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자, 어느 순간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저는 그러면은 바로 그냥 도망칩니다. 이거 그냥 바로 매도 때려요. 그리고 나서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디서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여기 매물대 라인. 그러면 그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 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수익 가져가겠죠. 그러다가 얘가 또 올라가다 보면 또 떨어져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또 매물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가 얼마까지 떨어진다고요? 거래량이 과거에 터졌었던 구간대까지. 그러면 저는 여기 구간에 왔을 때 또 기다려요. 싸게 살라고. 그러면은 또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박스권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돌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중을 하는 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만 계속 집중하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드는 거는 제가 현대로템을 작년에 여기 4월달, 5월달 저희 채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제가 촬영을 해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예시를 드는 걸 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올해 2월 달에도 분명히 눌림에 대한 조정이 나왔죠. 근데 어디서 딱 조정이 끝났어요? 여기 매물대 라인이죠. 그러면 저는 올라가다가 매도를 하는 건 추세가 꺾였을 때. 그러면 매도를 해요. 그럼 어디서 다시 사요? 여기 매물대 라인에서. 만약에 이탈하면요? 손절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왜? 저는 여기 매물대에서 지킬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 달라지면.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계속 매물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편해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중간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는 곳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아요. 항상 거래량은 의미 있는 구간에서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지금 주주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주가가 떨어지면은 우리 주주분들 불안해요. 그럼 이럴 때 매물대 차트를 키세요. 그리고 선을 그리세요. 그냥 저처럼
대략적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얘 얼마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저는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말해요. 그럼 사람들을 막 화내요, 저한테. 네가 뭔데 10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냐고. 그럼 제 영상을 왜 보세요? 이런 거 받아가시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다리라고 했죠. 그래서 9만 원 구간에 왔어요. 그러면 매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물론 현대로템도 세력들이 얼른 어떤 물량이나 수급 쪽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매수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여기에서 어떤 세력들이 물량을 전부 다 팔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끝인 거예요. 이거 매물 떼고 나발이고 그냥 다 깨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지지 라인에서 지지가 나왔다라는 건 결국은 가격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저는 파동이라는 성질 하나만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상 속에서 매물대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를 우리 주주분들께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은 정말 앞으로 우리 주주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종목이든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우리 채널을 성장하면서 자주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좀 눌러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제가 설명드렸었던 종목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제가 실리콘2 수급으로 와서 최종 요약을 할 건데 사실 지금 한 달간의 수급만 놓고 보면은 기관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죠. 투신하고 뭐 연기금까지도. 그리고 날짜를 바꿔가지고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만 보시더라도 기관들이 여전히 계속 본격적인 매수세를 넣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주주분들한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이 수급을 보실 때 외국인들이 너무나 많이 파는데요. 이런 부분도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좀 날짜를 바꾸셔가지고 누가 오랫동안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물량을 매집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체크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아마 주주분들이 훨씬 더 마음 편하게 가져가실 거예요. 제가 지금 실리콘2에서도 계속 강조 말씀을 드렸었던 건 가장 중요한 매물대 구간, 그쵸? 요 매물대 구간에 따라서 주식이 계속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분들도 까먹지 마세요. 요 매물대 라인에 왔을 때 눌림목은 매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매물대 라인을 돌파할 때 지금처럼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계속 상승의 흐름으로 갈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또 체크하셔야 되는 건 얘가 주봉상에서 쌍봉을 만들면서 얘가 다시 또 살짝 눌림목 조정을 줄 수도 있는 구간.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먼저 올랐을 때 매도할 준비를 했다가 그리고 다시 눌렸을 때 또 재매수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